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장기 요양기관과 요양기관의 차이와 차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최대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 처분이 가능하지만 요양기관의 경우 99% 감경과 면제도 가능하다는 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먼저 신고하는 경우 통상 처분을 감면해 주는 게 법의 이치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비교해 보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를 자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2분의 1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자진 신고에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출구가 없기 때문에 더욱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려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의 업무 정지는 기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불편과 시설 난민화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과징금 제도입니다. 즉,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벌칙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 과징금은 환수 비율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물게 됩니다. 5배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12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과징금 분할 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최대 6개월까지 기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과 장기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등을 비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철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병철입니다. 장기 요양기관과 요양기관은 모두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두 기관의 시스템을 감시하는 현지조사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비교했을 때 동일 항목에 대한 행정제재의 수준과 내용에 있어 상당한 격차를 실감합니다. 국민건강권 보장과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기울어짐이 없는지 개선할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사회복지 판례연구소에서는 두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방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차별받는 느낌이 드십니까? 힘있는 의학단체들이 소속 회원을 위해 옹호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활동입니다. 동일한 사회보험 시스템 안에서의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과 노인요양시설 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어가는 고령 인구에 대한 노인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해 장기요양 관련 단체들의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